안녕하세요. 쓰는 유희, 읽는 범위 책방 희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세계가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하나요? 몇 년 전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책이 말한 것처럼 식량과 식수 문제를 비롯해 노동환경, 교육 격차, 인종차별 등 나라 간의 불평등은 여전히 크게만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불평등은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또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부와 힘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분포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책방 희희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간략히 파헤쳐보자 합니다. 책방 희희의 5번째 책, 문학사상에서 출간하고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그 유명한 총, 균, 쇠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조류학자이자 생물학자로 뉴기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 생물과 원주민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뉴기니는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섬으로 다양한 생물과 희귀종들이 살고 있어서 생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파푸아 뉴기니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어느 날 저자가 이 뉴기니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 섬의 유명한 정치가 얄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마치 운명 같은 것이었을까요? 얄리가 저자에게 던진 한 질문이 바로 이 책 총, 균, 쇠를 탄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잠시 후 그는 대화의 방향을 바꿔 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뉴기니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고 교육도 고등학교까지 밖에 못 받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과거 수만 년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 뉴기니에 도착했으며 또 유럽의 백인들은 어떻게 지난 200년 사이에 뉴기니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2세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뉴기니인들은 아직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뉴기니는 세계의 진보와 발전과는 동떨어진 곳이었죠. 하지만 백인들이 그곳에 들어왔고 뉴기니인들이 원시적이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강요하면서 쇠도끼, 성냥, 의약품에서 의복, 청량음료에 이르기까지 생활 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잔뜩 들여왔습니다. 이때부터 암묵적인 식민 지배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무능한 백인이라도 뉴기니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런 물건들에 매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질 정치가인 얄리가 자신의 섬에서 연구한다시며 해변가를 활보하고 있는 이 백인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는 다시금 그 번뜩이는 눈빛으로 나를 찌를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얄리가 경험한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 평균적인 뉴기니인의 생활 양식과 평균적인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생활 양식에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격차는 세계의 다른 여러 민족 사이에도 존재한다.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3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총과 균과 쇠입니다. 여기서 총은 무기, 균은 병균, 쇠는 금속을 뜻하는데요. 그는 얄리의 질문을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어째서 아프리카인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총기, 가장 지독한 병원균, 그리고 쇠를 갖게 되었을까?
어째서 총기와 새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생기지 못했고 그리하여 아프리카인과 그들의 병원균은 유럽을 정복하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석기를 가진 수렵 채진민의 단계를 끝내 벗어나지 못한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백인이 흑인보다 유전적 혹은 지능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현재 아프리카를 비롯한 흑인 대륙이 못 살게 된 것이 필연적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절대 부정합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 혹 더 넓게 인종은 생물학적으로 결코 우열을 따질 수 없고 이들 조상이 살았던 대륙의 지리, 환경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리 환경적 차이로는 우선 식량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막지대보다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인류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조건을 우연히 갖게 된 사람들은 사막의 악조건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인구 밀도도 높아지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계급을 형성하고 이때 낮은 계층 사람들이 높은 계층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높은 계층 사람들은 농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발전된 기술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아메리카처럼 수직으로 긴 땅보다 유라시아처럼 수평으로 긴 땅이 전파 속도에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사막은 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라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더 빨리 기술을 습득해 발전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은 인류에게 총과 새를 가져다 줬습니다. 한편 균은 가축동물에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데 이 또한 비옥한 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을 뿐더러 살아남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축을 통해 각종 세균에 감염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돼 다른 대륙을 정복할 때 의도치 않게 유리한 조건을 지니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책의 핵심 요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 즉 세계의 불평등이 기원한 이유는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자는 책의 말미에 파격적인 말까지 덧붙입니다. 만약 과거의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들이 먼저 총균쇠를 다룰 수 있었다면 그런 환경적 요건들이 허락되었다면 지금 이 세계는 그들이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을 꼽고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지만 강한 한 구절, 이 책을 번역한 김진준 씨가 인용한 말입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문명에는 우열이 있으나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다양한 원주민들의 사진이 수록된 이 책을 보면 인류를 향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만약 타국을 방문하신다면 이번 휴가만큼은 저자처럼 그 나라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 범위 작가 히히, 책방 히히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